오늘 얘기는 진짜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름 그 자체예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1987년생 드니스는 당시 29살이었어요. 카이저 병원에 있는 피지컬 테라피스트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지컬 테라피스트는 약간 뭐 전문 물리치료사 같은 거예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물리치료사인 같이 일하는 에런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에런은 86년생으로 드니스보다 1살이 많은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친구라서 병원 안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에런한테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엄청 오래 사귄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약혼녀가 바람을 핀 거야. 다행히 결혼 전에 에런이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둘이 헤어진 지 이제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그런 에런과 드니스가 이제 사귀게 된 거죠. 7개월 동안 알콩달콩 둘이 잘 사귀었어. 근데 어느 날 드니스가 우연히 에런 폰을 봤는데 남친이 전 약혼녀한테 다시 돌아와줘. 너가 보고 싶어. 너 없이 살 수 없어. 등등등 문자를 엄청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드니스는 바로 너랑은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이러고 에런을 차버렸어. 에런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전 여친한테 연락 다시는 안 할게. 제발 돌아와줘 하면서 전화로 문자로 빌고 빌었지만 이미 드니스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도 받아주지도 않고 회신도 안 해줬어요. 솔직히 드니스도 에런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마음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무시하다가 2015년 3월 22일 일요일이었어요. 원래 좀 혼자 집에 있는 이런 한가한 일요일 있죠. 이런 날은 술 진탕 마신 새벽 2시 토요일만큼 위험해요. 뭔가 전 남친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약간 싱숭생숭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 근데 드니스가 일요일에 나 오늘 뭐 하지? 평소 같았으면 에런이랑 어디 데이트를 갔을 텐데 그냥 소파에 할 일 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또 막 핸드폰 진동이 징징징 울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에런이었어요. 에런이 계속 드니스 잘못했어. 사랑해. 제발 돌아와. 그러면서 오늘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래도 좀 흔들흔들했던 드니스는 일요일날 에런한테 답장을 합니다. 그래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마음속으로는 다시 잘해볼 생각이 이미 있었나 봐요. 에런이랑 같이 먹을 피자도 주문하고 가방에 클렌저랑 스킨케어 제품이랑 막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에런네 집으로 운전해서 갔어요. 어차피 내일은 월요일이잖아요. 둘이 같은 병원으로 출근하니까 뭐 출근도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피자랑 스킨케어 가방 들고 이제 오후 5시쯤 에런네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 아침 일찍 둘의 직장 상사가 에런하고 드니스로부터 문자를 받는데 둘 다 오늘 아파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심지어 드니스는 가족 일이 생겼다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갈 것 같다는 문자를 했어요. 둘 다 월시고 그죠? 에런 사는 동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발레오라는 동네거든요. 오후 2시 캘리포니아 발레오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와요. 어떤 남자가 술인지 약인지 뭐 암튼 엄청 취해가지고 말투가 막 이래. 제 여자친구가 납치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막 혀가 막 꼬이고 난리가 났대. 마침 근방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2명 있었어서 바로 그 신고한 사람의 집 연노란색 평범한 에런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집주인 에런이 나왔는데 상태가 완전 메롱인 거야. 제일 먼저 경찰 눈에 보인 거는 에런 뒤에 있는 이제 주방에 그 싱크대 위에 맥주병이 엄청 쌓여있는 게 먼저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술만 이렇게 많이 마셨다기에는 말도 어눌하고 눈도 뭔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에런한테 혹시 약하셨어요? 그랬더니 에런이 네, 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납치를 당했는데 납치범이 자기한테 강제로 약을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알겠다고 일단 먼저 집 좀 둘러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된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경찰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청소용품 냄새 같은 게 확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냄새는 2층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강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방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막 청소기를 돌린 것처럼 이런 카펫 같은 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요. 장롱이나 뭐 침대나 이런 거를 누가 다 닦은 것처럼 락스 같은 이런 청소용품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났어요. 경찰들 눈에 띈 게 침대 위에 묻은 피였는데요. 많지는 않고 한 500원 크기만큼 작은 무슨 자국처럼 이렇게 조금만 있었대요. 경찰이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거실에 있는 에런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에런이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저는 써머써머입니다. 범죄 실화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면 업데이트되는 새 영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에런이 하는 말이 어제 내 여자친구 드니스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다. 그래서 같이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에 무슨 덜컹덜컹 이상한 소리가 나서 둘 다 눈을 떴대요. 뭐지 하고 보니까 침대 옆에 시꺼먼 잠수복 같은 걸 입은 남자 여러 명이 침대를 둘러싸고 자기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밝은 이 후레쉬 있잖아요. 그 손전등으로 자기들 얼굴을 비추면서 일어나, 강도다.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뭔가 되게 사무적인 말투로 말을 하더래요. 에런이 너무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남자 한 명이 에런 뒤로 돌라고 라고 했대.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에런이 이제 뒤로 돌았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드니스한테 에런 손발 묶으라고 해서 드니스가 손발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묶인 자기한테 물안경인지 뭐 스키 고글인지 뭘 씌웠다. 근데 렌즈 쪽에 테이프를 막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자기가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런 상태에서 귀에 헤드셋을 씌우더래요. 그 헤드셋에서는 이상한 잔잔한 명상 음악 같은 게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 너희들의 목숨은 안전하다. 우리는 그저 강도일 뿐이니 침착하게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노래가 이어지더래.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는 침입자가 헤드폰을 딱 빼더니 혹시 알러지나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묻더래.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냅다 팔에 혈압기를 묶고 혈압을 재더니 곧바로 에런 목에다가 막 액체로 된 약 같은 거를 막 꾸역꾸역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외계인인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했어. 외계인 UFO 타고 온 외계인이야 뭐야. 그 약을 먹고 에런이 살짝 잠에 들었다가 깼는데 몽롱한 상태였대요. 침입자가 여전히 집에 있었는데 깨어난 자기를 아래층 거실로 끌고 가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제대로 대답 안 하면 네 여자친구 얼굴에 칼집 날 거라면서 그러면서 뭐 337에 무슨 스트릿 여기 너네 부모님 사는 데 맞지? 그러면서 부모님 주소도 알고 있었어. 제대로 말 안 하면 니네 부모님도 성취 못할 줄 알아라. 체이스 은행 비밀번호 뭐냐고. 심지어 에런의 주 거래 은행도 알고 있었어요. 은행 계좌 번호, 노트북 비밀번호, 이메일 정보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이걸 다 알려주니까 집에 카메라 쫙 설치해놨다. 날 밝을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몸값 어디로 송금해야 되는지는 내가 이메일로 알려줄 테니까 기다렸다가 몸값 보내고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우리가 드니스는 이틀 안에 풀어주겠다 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납치범이 떠났는데 자기는 계속 약 기운 때문에 눈꺼풀이 계속 무거워져가지고 잠들었다 깼다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그리고 해가 뜨고 정신이 좀 차려져서 주방으로 가서 주방 가위로 자기 묶인 손을 풀고 보니까 여자친구 드니스가 없어졌고 자기 차, 노트북 그리고 현금 200불도 없어진 상태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믿겨지세요? 뭐 어떤 분은 뭐 다중인격 아니냐, 영화를 많이 봤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은 경찰도 청소는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한 거 아니래.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오케이 에런 씨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에런을 데리고 삐오삐오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한편 다른 경찰들은 드니스의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드니스는 없고 룸메이트만 있는 거야. 그래서 룸메한테 어제 드니스가 남친 에런이랑 있다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다. 연락 온 거 없냐 그랬더니 룸메가 네? 에런? 남친이요? 둘이 몇 주 전에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에런이 전 여친한테 문자하다가 드니스한테 걸려가지고 드니스한테 끈질기게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드니스가 다 무시하고 있었다고 둘이 헤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경찰이 안 그래도 이거 뭔가 구리다 싶었는데 그래서 에런한테 너 헤어졌는데 왜 여친이라고 보냈냐? 그리고 병원에 출근 못한다고 문자 왔던데 그럼 그건 누가 보낸 거냐? 그랬더니 에런이 헤어졌었는데 어제 우리 집 와서 다시 사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친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문자 보낸 것도 그거 내가 보냈다. 드니스 폰 내가 갖고 있고 납치범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런의 집 상태를 봤을 때 일단 구린 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일단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열고 침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에런 차가 없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고작 에런 집에서 3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됐어. 누가 훔쳐간 거였으면 누가 그걸 3분 떨어진 데다가 놓냐고. 다시 집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 그리고 경찰에 거의 8시간 있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경찰한테 신고하기 전 자기 친척 형이 FBI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그 형한테 전화해서 자문을 먼저 구했어. 그리고 집도 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죠. 은행 정보를 줬다고 했으니까 이 에런 은행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그 누구도 돈을 빼간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기 2시간 전에 자기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무려 8,500불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8,500불이면 거의 한화로 1,000만 원이에요.
상담원이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보트를 사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이건 뭐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납치범들이 드니스 몸값으로 8,500불을 준비하라고 했다. 근데 신용카드에 전화해서 여친 납치됐다고 하면은 안 줄 거니까 보트 산다고 하라고 납치범이 자기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일단 몸값이 8,500불이라는 것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죠. 저한테 지시사항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하면서 이메일까지 보내줬는데 이메일 보낸 사람 그 발신을 보니까 에런 자기 이메일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낸 거라고. 에런은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내가 이메일 비밀번호 납치범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보낸 거라고 하는데 이제 발레오 형사들은 에런 씨 그냥 자수하세요. 애초에 침입자도 잠수복 이런 것도 없지 않았냐. 이거 지금 무슨 영화 찍는 줄 아세요? 빨리 드니스 어디다 뒀는지 말하시라고. I'm telling you, it did not happen the way that you're describing it. It did not. Listen to me. There ain't no frogmen came into your house. Nobody dressed in wetsuits or it didn't happen. You know where she is. I don't know where she is. I want you guys to find her. 자, 에런은 아니 지금 이러지 마시고 빨리 나가서 드니스를 찾으시라고. 저도 드니스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니라고요 하면서 막 머리를 부여잡고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아요. 근데 형사가 이렇게 에런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 에런 눈에 동공이 엄청 큰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약했다고 하니까 약해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10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러니까 에런 이거 조현병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자, 조현병은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발현될 수 있는 사실 꽤 흔한 정신질환인데요. 이게 심해지면 환청이나 환각을 보거나 약간 좀 이상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보거나 누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뭘 하라고 지시하듯이 속삭인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거 이외에도 동공 조리개 역할이 조절이 안 돼서 동공이 엄청 커지고 눈부심을 막 호소하기도 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현병인데 너 LSD 마약했지 이런 의심을 사는 일도 되게 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경찰들이 이런 동공을 보면서 잠수복에 명상 음악의 혈압계까지 조현병 같은데 생각을 하고 FBI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FBI랑 같이 거짓말 테스트를 하는데요. 에런은 거짓말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 거짓말하고 있다고 나왔어. 그리고 에런이 핸드폰으로도 납치범한테 연락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번호를 추적해보니까 선불폰인 거예요. 그 선불폰은 보통 미국에서 약간 뭐 범죄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면 추적이 안 되니까. 근데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추적이 됐어. 타겟이라고 캘리포니아 어느 동네에 있는 이제 미국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그 CCTV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백인 앨런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지 선불폰도 지가 사서 지가 연락을 했구만. 경찰들이 그런 거야. 결국 18시간 조사 후에 나 더 이상 당신들이랑 얘기 못하겠다. 나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거의 하루 지나도록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경찰들은 이 에런을 구금시켜놨어요. 하루가 지난 3월 24일에도 여전히 드니스는 실종 중이었어요. 경찰들은 이제 수색견이랑 수색대를 다 이제 그 동네에 풀기는 했는데 아마 이 에런이라는 전 남친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떤 유기를 했겠지 하고 이제 드니스 시신을 찾으러 이제 막 다녔어요. 근데 그날 다음 날인 오후에 이 사건을 보도하던 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헨리 씨라고. 이분한테 이메일이 하나가 와요. 이메일 보낸 사람 주소는 에런의 이메일 주소야. 제목은 드니스 허스킨. 드니스의 풀 네임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납치범이다. 그러면서 드니스는 안전하다고. 드니스가 그날 신문을 읽는 녹음 파일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My first concert with Bethany and her mom, Blink-182. Earlier today there was a plane crash. 근데 뭔가 경찰이 듣기에는 이 목소리가 겁에 질렸거나 울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괜찮게 들리니까 이거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이제 어쨌든 드니스는 살아있다는 증거기는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실종 이틀 만에 3월 25일에 드니스가 에런의 집에서 400마일 떨어진 본인의 고향 엄마네 집에서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경찰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납치범이 지금 풀어줘서 나 여기 있다. 발레오 경찰이 이제 드니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에런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잠수복 입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후레쉬 비추더니 에런한테 안경 씌우고 헤드셋 끼우고 하더니 에런 차에 있는 트렁크에 날 넣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랑가로 가서 다른 차로 옮겨서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저 멀리 3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들은 발레호 경찰은요, 이날 저녁에 얘네 이거 사기극이었다.
납치 같은 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얘네들이 우리 갖고 장난쳤다고. 그동안 동네 주민들들 3일 동안 다들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치 같은 일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방송에 다 내보냈어요. That none of the claims has been substantiated. Mr. Quinn and Ms. Huskins, valuable resources away from our community, devoting all of our resources 24 hours a day on classifies a wild goose chase.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뭘 얻는다고 그러지 하는 것처럼 발레오 시민들도 이런 사기꾼들이 다 있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아니, 똑똑하고 잘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 아니, 말 맞다나 내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하고 뭐 고펀드미 기부 페이지를 연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경찰은 이 둘한테 둘 중 한 명이라도 먼저 사기극인 거를 자백하면 무혐의로 인정을 해주겠다. 한 명이라도 빨리 자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은 끝까지 우리가 한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경찰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드니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이랑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아까 이헨리 기자님 있죠? 이헨리 기자님이 이메일을 또 받았어. 이번에는 에런 이메일이 아니고, 에런이 몰라 비밀번호 바꿨나? 이메일 주소가 huskinkidnapping@hotmail.com이야. 그러니까 드니스 이름이거든요. 드니스 납치 @hotmail.com 이런 이메일로 이메일이 엄청 길게 온 거야.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드니스 납치범이고 우리는 여러 명이다. 우리가 정말로 드니스를 납치한 게 맞다. 잡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또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나는 드니스 같은 피해자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받는 세상에서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 드니스랑 에런은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도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쳐지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지금 경찰이나 기자들 제대로 지금 보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안 그래도 미안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더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런 짓을 걔네들한테 한 게 후회가 돼서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침입한 흔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냐. 우리가 창문에 드릴로 뚫고 잠금장치 풀어서 들어갔는데 창문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요? 납치범만이 알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랑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메일을 장문의 해리포터야 거의. 장문의 이메일을 2개나 보낸 거예요. 헨리 씨는 바로 이제 경찰들한테 이런 이메일이 왔다 했는데 경찰들은 이걸 쭉 보더니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이 둘이 또 주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동네에서 에런하고 드니스는 그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 헨리 기자님을 택해서 납치범들이 메일을 보냈을까요? 사건 나면은 한국은 약간 뭐 9시 뉴스 뭐 누구누구 앵커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다호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의 탐정 마냥 파헤치고 계속 취재하고 동네 사람들 집요하게 이렇게 파헤치는 기자들이 있거든. 헨리 리 씨가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랬는데 2달 반 후인 2015년 6월 5일 새벽 24분 여기는 캘리포니아 더블린이에요. 발레오랑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야. 여기서 또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오는데요.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이 남편이랑 자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납치해 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납치범이 남편이랑 몸싸움 중이니까 지금 빨리 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둘은 커플은 라스네임이 옌 씨랑 청 씨더라고. 약간 중국계 아시안인 것 같아요. 심지어 60대셨어. 그래서 경찰이 막 헐레벌떡 도착을 했는데 이미 침입자는 도망간 상태였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났는데 잠수복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걸 입은 남자가 있었고 후레쉬를 자기 얼굴에 이렇게 비췄다.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뒤돌으라고 해서 손발을 묶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려고 했는데 진짜 손이 남편한테 닿자마자 남편이 바로 뒤돌아서 그 펀치를 팍 날리고 몸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지. 아시아는 참지 않지. 둘이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싸움을 하면서 그 와이프한테 여보 빨리 총 가지고 와 그랬대. 집에 총도 없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기지를 발휘해서 얼른 자기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문 잠그고 여보세요 빨리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했다는 거야. 에런이랑 드니스가 겪었던 일이랑 지금 똑같잖아. 근데 이제 이 침입자가 총 얘기 들으니까 곧바로 줄행량을 쳤대요. 그러면서 당황했는지 집에 케이블 타이, 덕테이프 그리고 핸드폰을 두고 갔네. 막 다 떨어뜨려가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핸드폰을 추적을 해봤어요. 누구 소유인지. 근데 이거는 선불폰이 아니라 진짜 개인이 사용하는
실제 개인 폰이었어. 주소를 보니까 이 옌 씨랑 청 씨가 사는 이 집에서 무려 200마일, 거의 322km 떨어진 캘리포니아의 사우스 레이크 타워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이었어요. 경찰이 여기로 이제 출동을 하는데요. 이 오두막 앞에 도착하니까 차가 하얀색 머스탱 차량이 하나 있네? 차량 조회를 해봤어요. 도난당한 차량이야. 근데 이 차가 어디서 도난당했는 줄 알아요? 발레호. 에런네 동네잖아. 드니스 납치당했던 그 동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사는 사람이 되게 멀거든요? 발레호에도 왔었던 사람인 거지. 자, 경찰이 경찰이다! 하고 집을 급습을 했을 때는 이 집안 내부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음식, 옷들이 막 여기저기 막 나부러져 있고 거기에 검정 옷, 손전 등 그 에런이 이렇게 레이저같이 빨간 불빛이 막 보였었다고 했거든? 레이저 포인터, 케이블 타이,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물안경, 헤드폰,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런의 노트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물안경에 금발 하나가 껴있었거든요. 모바일 검사해보니까 누구 머리랑 일치하냐? 드니스 머리. 에런 건가? 지금까지도 이 집에 사는 게 에런 아니에요? 에런네 집이랑 여기는 굉장히 멀어요. 3시간 걸려. 운전해서. 자, 두 손을 들고 경찰 앞에 서 있었던 이 집 주인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38세의 하버드 로스쿨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한 경력도 있는 매튜 멀러 씨였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난 매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해군에 입대했어요. 미국, 일본, 중동 여러 군데서 근무하면서 메달도 굉장히 여러 개를 땄고요. 학교 다닐 때 좀 놀림을 많이 받았대. 살이 많이 쪘었나 봐요. 근데 이 군대에 가서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대.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군인들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니네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막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전역을 했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 전역을 한 다음에는 동네 지역에서 노숙자들한테 직업을 얻어주거나 정부 프로그램 연결해주거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가 2001년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2003년에는 아예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서 저소득층이나 이민 가정을 위해서 이제 이민법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 졸업 후에 학교에 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민자, 난민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가르치는 일을 했대요. 매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들 매튜는 이 미국 최고의 이민법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매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 와이프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심각한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데요. 이미 군 입대를 하던 즈음부터 조울증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이것 때문에 군 생활을 마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점점 이 증상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2008년에 이미 정신과 의사들, 하버드 의사들도 막 만나고 하면서 진단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 자기는 부작용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약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어. 그러다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가 걱정했던 부작용이온 거야.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이제 정신증까지 겪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신증은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정신증은 심각한 성격의 분열을 가져오는 정신질환의 형태이다. 기괴한 행동, 망상적 생각, 부적절하고 불안한 정서적 반응, 현실 검증 능력의 심각한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지각장애, 특히 환상적 경험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튜는 점점 진짜가 아닌 것들을 보고 환청도 듣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 막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이프랑도 이혼하고 변호사직에서도 이제 물러나게 됐어요. 근데 잡고 보니까 해결되지 못한 3건의 성범죄 피해자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셋 다 매튜가 살던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 똑같은 레파토리야. 자다가 어떤 남자가 까맣게 마스크도 쓰고 까만 옷으로 위아래로 입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잠수복인지 스키복 같은 걸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이 셋 중에 한 명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남자한테 나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또 이렇게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럼 다시 피해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냥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건 미수였던 거죠. 그 다른 한 명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예의가 엄청 바랐대. 말투도 완전 막 비즈니스 사무적이고 그러면서 그 짓을 하고는 떠나면서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큰 개 한 마리 입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조언을 하고 떠났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다 매튜가 살았던 동네. 아직도 이게 확실히 매튜였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잠수복 입은 거며 그 동네 살았던 거며 뻔하잖아.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4년도 메이어 아일랜드라는 동네에서 어떤 남자가 우리 집을 자꾸 쳐다보고 있다. 이상한 신고가 엄청 쇄도했었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나 매튜랑 여친이랑 이사 갔던 곳이 메이어 아일랜드네. 그리고 그 메이어 아일랜드가 어딘 줄 알아요? 발레호시에 소속된 에런이 살던 동네예요. 알고 보니까 에런네 집에서 한 블락인가 두 블락 떨어진 데 살았던 이웃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런네 집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진짜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드니스가 납치되던 날 에런한테 했던 말이 혹시 저 여자 뿅뿅씨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더래. 그 뿅뿅씨가 누구냐면 에런의 전 여친. 그 원래 같이 살았던 여자친구 있지? 그 약혼녀. 바람 펴서 헤어진. 그래서 에런이 에? 뭐 둘 다 긴 금발이기는 해요. 그랬더니 그 납치범이 매튜가 잘못 잡았네. 그 몇 년 전에 자기가 여기 살 때 주시하면서 지켜봤던 에런의 전 여친 잡으러 온 거였다고. 납치하러 온 거였다고. 근데 자기 이사 간 사이에 여자친구 바뀌고 그 살던 전 여친은 떠나고 드니스가 거기 하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려고 하필 그날 다시 잘해보려고 놀러 온 거였죠. 3명의 그 성범죄 피해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그냥 랜덤해서 타겟하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타겟한 거야. 먼저 미리 가서 주시하고 에런 이름도 알고 있었고 에런 그 계좌번호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여자 혼자 사는 집 가서 성범죄만 저지르다가 납치까지 하고 돈까지 뜯어먹을 요량이었던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지. 저 정신병이 무섭네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기에는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이게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자기 돈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전문가들은 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런한테 헤드폰 씌웠다고 했잖아요. 그 헤드폰에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드니스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 데려가서도 성폭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드니스한테 막 자기 사는 얘기하면서 나 힘들다 저렇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때 드니스가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어필하면은 좀 놔주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막 이러면서 엄청 잘 들어주고 막 공감을 해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너 풀어줄게 그러고 드니스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남쪽까지 태워주겠다고. 매튜의 변호사는 매튜가 극도의 편집증, 정신병,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 매튜는 연방 납치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매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느라 나머지 재판이 좀 미뤄졌지만 5년 후인 2022년 법원은 매튜에게 강간, 강도, 빈집털이, 사칭 등의 혐의로 3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총 71년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경찰 사과했어요 하시는데 매튜 잡히고 바로도 아니고 법원 가서 재판 갈 때까지 사과를 안 했다고. 거의 1년 넘게, 그러니까 거의 1년 넘어가지고 사과 편지를 보냈대요. 두 분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자회견하고 방송까지 다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이런 편지 말고 기자회견해서 우리가 잘못 실수한 거였다고, 이 둘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정정 방송을 내보내달라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편지 내용도 미안하긴 한데 뭐 그렇게 보였다.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냐. 우리도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었다 할까. 한마디로 sorry but not sorry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하나 딸랑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발레오 경찰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2.5 밀리언 달러 거의 30억이 넘는 거죠. 받았어요. 난 이것도 되게 미국적이라고 생각했어. 2018년 에런과 드니스는 결혼해서 지금 예쁜 딸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 일 이후로 둘이 같이 책도 썼어요. 한국어로 피해자에서 용의자로, 용의자에서 생존자까지 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읽진 않았지만 이 책 본 사람들이 엄청 경찰 욕을 하더라고. 심지어 진짜 나는 진짜 구리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드니스 엄마한테 가가지고 혹시 드니스가 어릴 때 이런 성범죄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를 묻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맞다 12살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다 드니스가. 그랬더니 경찰이 그래서 드니스가 관심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이런 짓을 에런이랑 저질렀구나. 자기가 완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면서 새 삶을 살고 싶어서. 진짜 선 넘지 않았어요? 진짜 에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책에 나왔나 봐.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도 진짜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은 들었지만 너무 경찰이 처음부터 에런이 살인마라고 결정을 하고 이 수사를 몰아갔잖아. 그리고 심지어 드니스가 살아서 발견됐는데 그때부터는 에런 살인마
여기 살인 수사에서 갑자기 사기극이 되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에런도 이거 조현병 아니야? 막 그랬잖아.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심지어 에런도 내가 정신병으로 앓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대. 그 조사하는 동안. 그래서 그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 기분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 자, 그래서 그럼 에런은 왜 잠수복을 입은 여러 명이 납치를 했다고 말한 거죠? 혼자였는데? 나는 이것도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경찰이 잡고 보니까 단독 범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매튜가 여러 명이 하는 지들이 되게 정의로운 그런 그룹이라고 망상을 하고 있었어. 여러 명이 하는 짓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투영이 돼서 실제로 에런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했다. 목소리도 여러 명인 것 같았고 일단 얼굴 이렇게 눈이 가려지긴 했잖아요. 분명히 한 명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경찰은 한 명의 범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튜가 잡힌 이후로는 또 다시 이제 같은 범행이 있지 않았고. 몰라, 난 이것도 소름 돋았어.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 에런 손발 다 묶어놓고 거실에 뒀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에런한테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에런이 좀 춥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잠수복을 입고 있어서 얼마나 추운지도 잊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소파에 있던 담요 가져다가 에런한테 이렇게 촉촉촉촉 씌워주고 그리고 나갔대.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막 엄청 믿을 만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참고용인 거지. 실제로 그게 막 엄청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잖아. 그래서 FBI 자문은요 하시는데 FBI에 있는 친척한테 전화를 한 것도 그 매튜가 에런한테 경찰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내가 카메라 설치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8,500불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형이 지금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던 거였어. 8,500불 그 현금 서비스 받으려고 했던 것도 정말 매튜가 시켜서 몸값으로 10,000불 하면은 한도 초과돼가지고 막힐 수 있으니까 일단 8,500불 보내라고 그리고 보트를 사는 용이라고 얘기하라고 시켜서 한 거였어. 오늘 범죄자가 지금까지 들은 썸머님 범죄 스토리 중 역대급으로 미친놈이라고. 좀 완전 반전이죠. 그 헨리 씨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냈었잖아요. 기자 헨리 씨. 나중에 매튜가 감옥에 가고 헨리 씨랑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명예로운 군인에서 하버드 로스쿨 학생에서 변호사에서 납치범까지 되지 않아요. 납치범의 성범죄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think people should go hug their kid or hug their dog and not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me. 내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집중할 생각에 강아지 한번 안아주시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안아주시라고. 내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니 남한테 그렇게 뭐 성범죄 저지른 놈이 성범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진짜 얼굴 좋아 보이죠. 싱글벙글 웃죠. 그래서 인터뷰 내내 그러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은 사실 감옥에서 더 편한 게 아닌가. 계속 몇 년 동안 자기 막 감시당하고 있다. 누가 날 쫓아오고 있다. 자기 원래 더 좋은 차였는데 엄마 차랑 막 바꿔요. GPS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한테. 막 그러면서 혼자 온갖 망상에 잡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이 저 사람한테는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또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